여러분은 지금 바보짓 하고 계십니까? 70 넘어서도 멍청하게 살고 계십니까? 손해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충격적인 말씀 드립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바보짓 하며 살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똑똑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으니까 바보가 됩니다. 판단력 흐려집니다. 멍청한 선택합니다. 손해봅니다.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안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면 손해봅니다. 불행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이것만 안 해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식한테 전 재산 물려주는 짓입니다. 이게 가장 멍청한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은 자식한테 재산 다 물려줄 생각입니까? 집도 주고 돈도 다 줄 겁니까? 미쳤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거 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거지 됩니다. 자식한테 재산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태도 바뀝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빈털터리입니다. 의지할 곳 없습니다. 비참하게 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재산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돈 있어야 자식들이 챙깁니다. 집 있어야 무시 안 당합니다. 다 주고 나면 끝입니다. 자식들 눈에 쓸모없는 노인일 뿐입니다.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전남 나주 최모 씨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착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 사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1억 원 있었습니다. 자식은 2명이었습니다. 아들, 딸 1명씩 있었습니다. 70세 되던 해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나이 드셨으니 미리 증여하자고 했습니다. 세금 절약된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식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좋은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재산 다 나눠줬습니다. 아파트는 아들 명의로 넘겼습니다. 예금 1억은 반씩 나눠줬습니다. 아들 5천만 원, 딸 5천만 원 줬습니다. 자식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기분 좋았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이 제 명이니까 관리비 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세도 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세금 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의가 제 거라고, 법적으로 제 집이라고 했습니다. 딸도 달라졌습니다. 전화 안 합니다. 만나자고 안 합니다. 용돈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합니다. 돈 다 받았으니 이제 관심 없습니다. 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배신감 느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재산 주지 말 걸 그랬다고 울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 비참합니다. 아들 집에 새 들어 삽니다. 월세 50만 원 냅니다. 자기 집인데 월세 냅니다. 연금 120만 원에서 월세 내고 삽니다. 쪼들립니다. 아들한테 부탁도 못합니다. 눈치 봅니다. 초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하십니까? 진명에 넘길 생각하십니까? 돈 다 줄 생각하십니까? 미친 짓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후회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재산은 죽을 때까지 지키십시오. 집은 절대 명에 넘기지 마십시오. 돈도 아껴 쓰십시오.
자식들한테 조금씩만 주십시오. 그래야 대접받습니다. 그래야 무시 안 당합니다. 재산이 여러분 무기입니다. 힘입니다. 자존심입니다. 다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들한테 짐입니다. 버려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 믿지 마십시오. 착한 자식 없습니다. 다 돈 보고 옵니다. 재산 보고 챙깁니다. 다 주고 나면 돌아섭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식도 인간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재산 넘긴 게 인생 최대 실수라고 합니다.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리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식한테 다 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재산 지키십시오. 명예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유언장 쓰십시오. 죽고 나서 주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절대 다 주지 마십시오. 조금씩만 주십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챙깁니다. 그래야 대접받습니다. 재산 다 주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스스로 거지 만드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늙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바보짓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짓입니다. 이게 마지막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은 자식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눈치 보며 살고 계십니까? 집 팔고 자식한테 갔습니까? 미친 짓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자식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노예됩니다. 손님도 아닙니다. 짐입니다. 눈치만 봅니다. 비참합니다. 자식 집은 자식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남의 집입니다. 며느리 사위 집입니다. 편할 수 없습니다. 눈치 봐야 합니다. 자유 없습니다. 숨 막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집 있으면 독립하십시오. 혼자 사십시오. 자식과 따로 사십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집 팔아서 자식 집 가지 마십시오. 돈 다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끝입니다. 갈 곳 없습니다. 노숙자 됩니다. 전북 익산 윤모 씨 76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아파트 한 채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윤 씨는 고민했습니다. 외롭기는 했습니다. 자식과 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파트 팔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집값을 생활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팔았습니다. 2억 원에 팔렸습니다.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손주들 귀여웠습니다. 아들도 반가워했습니다.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윤 씨는 행복했습니다. 잘 결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눈치 줬습니다. TV 볼 때 소리 줄이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오래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 집에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조심했습니다. 눈치 봤습니다. 불편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짜증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눈치 줬습니다. 반찬 많이 먹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윤 씨는 숨 막혔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생활비 좀 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내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해서 왔는데 왜 돈 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식비, 관리비 든다고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돈 냈습니다. 1년에 600만 원입니다.
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년 지나니까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월 70만 원 내라고 했습니다. 물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할 수 없이 냈습니다. 5년 지났습니다. 2억 원 중 4천만 원 썼습니다. 1억 6천만 원 남았습니다. 윤 씨는 한계였습니다.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나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화냈습니다. 집도 없는데 어디 가냐고 했습니다. 윤 씨는 원룸 얻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전세 얻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렸습니다. 그냥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나갔습니다. 전세 얻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들어갔습니다. 6천만 원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 집에 살고 계십니까? 눈치 보고 계십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집 팔고 들어갔습니까? 돈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집에 가지 마십시오. 혼자 사십시오. 독립하십시오. 외로워도 참으십시오.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눈치 보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집 절대 팔지 마십시오. 자식한테 가더라도 집은 지키십시오. 나중에 나올 곳 있어야 합니다. 집 팔면 끝입니다. 갈 곳 없습니다. 자식한테 붙잡힙니다. 자식과 함께 살고 싶으면 따로 사십시오. 같은 동네에 사십시오. 가까운 곳에 사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 안 됩니다. 서로 불행합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자식 집 간 게 인생 최대 실수라고 합니다. 5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4천만 원 날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혼자 사는 게 100배 낫다고 조언합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건 바보짓입니다. 자유 잃는 겁니다. 자존심 잃는 겁니다. 돈도 잃습니다. 독립하십시오. 혼자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게 행복합니다. 이게 늙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바보짓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손주 키우느라 인생 낭비하는 짓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주 키우고 계십니까? 매일 봐주십니까?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십니까? 밥 해주고 씻겨주십니까? 바보입니다. 완전히 바보입니다. 여러분 인생 버리는 겁니다. 노후 낭비하는 겁니다. 손주는 부모가 키워야 합니다. 자식들이 키워야 합니다. 조부모가 키울 이유 없습니다. 낳은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 뻔뻔합니다. 부모한테 떠넘깁니다. 공짜 육아 도우미 부립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손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묶입니다. 자유 없습니다. 친구도 못 만납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취미 생활도 못 합니다. 그냥 육아 기계입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대구 달서구 강모 씨 6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딸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손주 낳았습니다. 쌍둥이 손주였습니다. 딸이 부탁했습니다. 애들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육아 도우미 비용 아깝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좋다고 했습니다. 손주 귀여웠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딸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 둘 챙겼습니다. 밥 먹였습니다. 어린이집 데려다 줬습니다. 오후 3시에 다시 데려왔습니다. 간식 줬습니다. 놀아줬습니다. 저녁 6시까지 봤습니다. 딸이 퇴근하면 집에 왔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손주가 귀여웠습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딸렸습니다. 허리 아팠습니다.
무릎 아팠습니다. 쌍둥이 감당 안 됐습니다. 하나는 울고 하나는 떼쓰고 정신 없었습니다. 2년 지나니까 우울했습니다. 내 인생이 뭔가 싶었습니다. 손주 키우느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친구 만날 시간 없었습니다. 경로당도 못 갔습니다. 여행도 못 갔습니다. 취미 생활도 포기했습니다. 그냥 육아만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강 씨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못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딸이 화냈습니다. 엄마가 나버린다고 소리쳤습니다. 육아 도움 있으면 돈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한동안 연락 끊겼습니다. 강 씨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후회 안 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친구들 만났습니다. 여행 갔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손주 키우고 계십니까? 매일 봐주십니까? 하루 종일 묶여 있습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버리는 겁니다. 손주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키울 책임은 부모한테 있습니다. 자식들이 키워야 합니다. 조부모는 가끔 봐주는 게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볼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십시오. 자식이 부탁해도 거절하십시오. 육아 도우미 쓰라고 하십시오. 돈 없으면 부부가 번갈아 키우라고 하십시오. 조부모한테 떠넘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단호해야 합니다. 자식이 섭섭해해도 괜찮습니다. 화내도 괜찮습니다. 연락 끊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손주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됩니다. 가끔 봐주는 건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부담 없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하지만 매일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끊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손주 키우느라 인생 낭비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거절하라고 조언합니다. 손주는 부모가 키우는 거라고 말합니다. 손주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 바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도 중요합니다. 손주 키우느라 건강 망치면 안 됩니다. 가끔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십시오. 매일 육아하는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손주 키우느라 인생 낭비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자식들이 떠넘기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거절하십시오. 단호해지십시오. 여러분 인생 사십시오. 이게 늙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바보짓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건강 망치면서 아껴 쓰는 짓입니다. 이게 네 번째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은 돈 아끼려고 병원 안 가십니까? 약값 아깝다고 안 드십니까? 검진비 아깝다고 안 받으십니까? 바보입니다. 완전히 바보입니다. 건강 망치면 더 큰 돈 듭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잃으면 끝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건강 못 삽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아낍니까? 왜 병원 안 갑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병원비 아끼다가 큰 병 걸립니다. 약값 아끼다가 만성질환 악화됩니다. 검진비 아끼다가 암말기 발견됩니다. 그때 가면 치료비 엄청 듭니다. 수술비, 입원비, 항암비, 천문학적입니다.
처음부터 관리했으면 안 들었을 돈입니다. 이게 바보짓 아닙니까? 충북 청주 안모 씨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안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 아끼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외식 안 했습니다. 옷도 안 샀습니다. 병원도 안 갔습니다. 아껴서 모았습니다. 통장에 8천만 원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70세 때 당뇨 진단 받았습니다. 약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든다고 했습니다. 안 씨는 아까웠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약 안 먹었습니다. 식이요법으로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의사가 약 먹으라고 했습니다. 안 씨는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했습니다. 운동으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100만 원 든다고 안 받았습니다. 돈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안 씨는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투석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 받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 듭니다. 한 달이면 1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평생 받아야 합니다. 눈도 나빠졌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었습니다. 실명 위험 있다고 했습니다. 레이저 치료받았습니다. 500만 원 들었습니다. 발도 저렸습니다. 당뇨발이었습니다. 절단 위기였습니다. 치료비 300만 원 들었습니다. 건강검진 안 받아서 암도 못 찾았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3기였습니다. 수술했습니다.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치료비 3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안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통장 8천만 원 중 5천만 원 날렸습니다.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돈 계속 나갑니다. 안 씨는 후회했습니다. 처음부터 약 먹을 걸 그랬습니다. 검진 받을 걸 그랬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썼어도 건강 지켰을 겁니다. 1년에 120만 원이면 됐습니다. 지금은 몇 배로 나갑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고통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병원비 아끼고 계십니까? 약값 아까워서 안 드십니까? 검진비 아까워서 안 받으십니까? 바보짓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병원 정기적으로 가십시오. 약 먹어야 하면 드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건강검진 꼭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병 키우면 더 큰 돈 듭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건강 있어야 돈 쓸 수 있습니다. 건강 없으면 돈 소용 없습니다.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합니다. 예방이 최고입니다. 돈 아끼려다 건강 망칩니다. 나중에 몇 배로 돈 듭니다. 고통도 따릅니다. 후회해도 늦습니다.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관리해야 합니다. 안 씨는 말합니다. 건강 아낀 게 인생 최대 실수라고 합니다. 약값 아끼려다 투석 평생 받게 됐다고 합니다. 5천만 원 날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건강 아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건강에 돈 쓰는 건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약값 아끼지 마십시오. 병원비 아끼지 마십시오. 검진비 아끼지 마십시오. 건강 지키는데 돈 쓰십시오. 통장에 돈 많아도 건강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고통만 받습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십시오. 지금 투자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건강 망치면서 아껴 쓰는 건 바보짓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병원 가십시오. 약 드십시오. 검진 받으십시오.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게 늙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네 번째 바보짓입니다. 명심하십시오.